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0만 위원과 함께하는 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20만 위원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뭐 특집 방송이라고까지 하실 건 없고요. 사실 뭐 되게 오랜만에 뵙긴 해요. 네,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연락은 꾸준하게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보고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아이 뭐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나 유재경 PD 통해서 많이 들어서 사실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뭐 저도 너무 이렇게 같이 하고 싶었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올 시즌에 사실 제가 자주 이렇게 방송을 하기는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 시즌 때부터 뭐 작년 시즌 끝나고부터 이번 시즌 프리뷰까지 지금 김민준 아나운서와 유재영 PD 두 분이 너무 수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네. 사이드라인에서 응원만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누르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랜만에 스냅 받으러 들어오셨잖아요. 저 오랜만에 사이드라인에서 구경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올 시즌 조금 이렇게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주 인사드리기는 좀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와 유재경 PD를 응원하고 있고 제가 전화로라도 뭐 메신저라도 꾸준히 이제 연락을 하면서 제가 뭐 참여 가능할 때는 뭐 안 되면 메신저나 네. 전화로라도 제가 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좀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말 오늘도 어렵게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모셨거든요. 네, 오늘도 뭐 쉽지는 않았는데 네.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개인사들이나 다른 일상들을 또 매니지하면서 네.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또 힘든 경우도 있지만 뭐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만큼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을 얹지 않고 이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목이 2020 NFL 시즌 전망 및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올 시즌 NFL의 관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오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네. 뭐 우리 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내용이나 올 시즌을 볼 때 좀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간략히 몇 가지 정도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얘기를 해볼 부분은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NFL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 데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NFL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의 영향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먼저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을 받았던 부분은 선수들의 유출이죠. 옵트아웃을 선언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뭐 선수들이 이제 올 시즌을 뛰지 않겠다. 뭐 개인 건강상 또 가족들과의 어떤 그런 건강 뭐 또 안전을 위해서 뛰지 않겠다는 선택권을 이제 가진 선수들이 이런 선택권을 택한 선수들이 꽤 많았죠. 예. 그래서 총 67명이 옵트아웃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캔사스시티의 가드 로란트 두버네이 타디프가 제일 네. 먼저 이제 옵트아웃을 선언한 후에 뭐 여러 팀의 여러 선수들이 줄줄이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스타 선수들도 꽤 있죠. 덴버 브론코스의 오펜시브 태클 뭐 조한 제임스라든지 잽스의 라인베커 CJ 모슬리 뭐 이 선수는 뭐 거의 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치프스의 러닝백 데이미언 윌리엄스, 뭐 자이언츠의 오펜시브 태클 네이트 솔더, 패커스의 리시버 데빈 펀체스, 바이킹스의 디펜시브 태클 마이클 피어스 이렇게 뭐 여러 선수들이 옵트아웃을 했는데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팀은 최다 인원인 8명이나 옵트아웃을 선언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과 달리 이 옵트아웃한 선수들 중에 그래도 이렇게 아주 이름가가 아주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많지는 않았는데 페이트리어츠는 스타 플레이어들도 꽤 많이 있어요. 다 빠졌어요. 그래서 세이프티 패트릭 청부터 라인베커 단테이 하이타워, 그다음에 뭐 오펜시브 태클 마커스 캐넌까지 예. 스타 플레이어들 중요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올 시즌 이렇게 좀 페이트리어스는 사실 이제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다른 포지션에서도 좀 유출이 있었지만 예. 그 외에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들이 올 시즌 안 뛴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뭐 페이트리어스를 비롯해서 많은 팀들이 좀 전력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여러 부분에서 이 모든 팀들 거의 대다수의 팀들이 대부분의 이제 팀들이 뭐 한두 명씩은 뭐 네. 대부분 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향을 조금씩은 받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스타 플레이어가 옵트아웃하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페이트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 포지션에 또 스타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네. 것이 좀 뼈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그러세요? 네, 탱킹의 적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네. 또 이따 또 다뤄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옵트아웃으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뛰는 선수들도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나 이제 NBA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비슷한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디션을 일정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컨디셔닝을 하면서 페이스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은 예년과 달리 이 트레이닝 캠프라든지 선수들이 훈련하는 시간이 짧았죠.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5월 달부터 이제 팀별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네. 올해 상당히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그렇죠. 격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프리시즌이 아예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네. 그리고 컨디셔닝이 채 되지도 않았고 그거를 연습 경기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간도 박탈당했기 때문에 사실 컨디션이 최상에 오른 상태로 경기를 하지 못할 거다. 예. 그러면 경기를 하다 보면 부상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풋볼같이 과격한 경기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레이닝 캠프에서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뭐 실제로 경기 전에 지금 뭐 중요한 선수들이 이미 시즌 엔딩 부상까지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글스의 오펜시브 태클 안드레이 딜라드, 뭐 차저스의 스타 세이프티죠. 더윈 제임스, 뭐 클리블랜드가 올해 이제 사실 야망을 가지고 뽑았던 야심차게 세이프티인데 뽑았죠. 네. 그랜트 델핏, 그다음에 뭐 저희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도 디펜시브 태클 제럴드 맥코이, 뭐 이런 선수들이 벌써 시즌 아웃 되는 부상을 당했고 예. 특히 이제 맥코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뒤로 한 발 내딛었다가 잘못해서 이제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 당하는 이 정도니까 사실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는 거는 둘째치고 예. 컨디셔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다가 이런 부상이 많이 나온다. 근데 이게 경기로 이어지고 피지컬한 어떤 그런 어떤 컨택 스포츠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옵트아웃 그다음에 이제 선수들의 어떤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부상이 쏟아지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각 팀의 전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메이저리그 중계할 때도 올 시즌 출발할 때 워낙에 단축 시즌이기도 하고 건강하면 우승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곤 했었는데 NFL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이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옵트아웃과 부상으로 인한 전력 어떤 손실, 누수를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는 그거보다도 이게 더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들이 훈련할 시간이 적었다라는 것은 네. 어떤 영향이 있냐면 선수 개인만이 아니라 이제 팀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새로운 선수들도 많고 그럼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춰봐야 되는데 시즌 개막 전에 선수들이 손발을 맞춰볼 시간이 적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 감독이 바뀌었다라든지 오펜시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같이 이제 중요한 그 어떤 리더십 포지션의 변화가 있어서 팀의 공격이나 수비 철학이 바뀌어서 시스템이 바뀐 팀들은 네. 선수들이 상당히 초반에 헤맬 가능성이 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올해 이제 감독이 바뀌어서 시스템이 바뀐 팀들이 좀 불리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런 팀들이 누구냐라고 보면 일단 캐롤라이나 팬터스 올해 이제 맷 룰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고요. 네. 뭐 자이언츠도 이제 조 저지 감독이 뉴잉글랜드에서 왔고 그렇죠. 워싱턴 풋볼 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론 리베라 감독이 새로 왔고 그다음에 브라운스는 이제 케빈 스테판스키 예. 그다음에 이제 카우보이스도 마이크 맥카시 감독이 이제 새로 왔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감독이 바뀌면 공격 철학 뭐 전반적으로 많이 시스템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그럼 선수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하면서 같이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손발 맞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면서 변화한 팀들은 좀 상당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새롭게 스킴을 가져온 팀들은 선수들이 그 스킴에 이제 이 몸을 맞추기도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선수들 개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새롭게 팀에 이제 영입된 선수들, 특히 예. 이제 루키 같은 경우에는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한 레벨을 이제 건너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리그에서 프로 리그로 점프를 하는데 그 리그의 레벨 차이도 있는데 예. 그런 어떤 새로운 리그에 적응해서 활약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년과 달리 초반부터 임팩트 루키가
있을까? 물론 뭐 있겠지만 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루키들이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팀 차원에서 보자 그러면 올해 야심차게 이제 좋은 루키들을 많이 뽑아서 드래프트 픽을 많이 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아서 신인들 기반으로 올해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봐야지라는 이제 계획을 가졌던 팀들은 그 영향이 좀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말씀해주셨던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시즌 강한 전력을 가져갔었던 팀들 그리고 그 팀들 중에서도 그 전력을 대부분 유지하는 팀들이 올 시즌 좀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꿔서 말하면 시스템에 큰 변화가 없고 퍼스널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고 루키들보다는 베테랑들이 확고한 팀들, 특히 이제 쿼터백 같은 경우, 예. 이제 루키들 중에서도 이제 쿼터백들이 적응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뭐 베테랑 선수들, 특히 이제 쿼터백 포지션이 베테랑으로 확고한 팀들이 전반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를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매년 플레이오프 때 보면 전년도에 진출했던 팀에서 한 절반 정도는 물갈이가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전력이 그대로 최대한 유지됐던 팀들이 유리하다라고 봤을 때는 올해는 좀 유달리 플레이오프 팀들이 변화가 좀 적지 않겠느냐라고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한 팀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컨퍼런스당 하나씩 늘어나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팀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 지난 시즌 어쨌든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팀들이 대부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따가 한번 플레이오프 전망도 한번 해보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또 하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변수입니다. 팬들이 이제 경기장에 입장을 뭐 하는 팀들도 있고 아직 뭐 못하는 팀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예전만큼 특히나 이제 시애틀의 홈인 센트럴링크 필드나 캔자스시티 칩스의 홈인 이제 에로헤드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기네스에도 오를 만큼 데시벨이 높기로 유명한 그런 경기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팬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 정도의 어떤 소음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올 시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데시벨 이상인가? 그 이상으로 이제 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홈필드 어드밴티지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올해는 좀 많이 좀 상쇄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날씨나 기후의 영향은 물론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뭐 바꿀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 무관중 경기 내지는 뭐 아주 제한된 수의 관중만 입장을 시키고 경기가 진행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관중들로부터 나오는 요인들은 좀 많이 상쇄될 거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라우드 노이즈가 아주 센 뭐 시옥스나 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도움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소음이 응축되고 농축되는 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예. 세인츠라든지 콜츠, 바이킹스 이런 팀들도 어떻게 보면 돔 필드 어드밴티지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진다면 어쨌든 이 경기력에도 영향을 좀 크진 않겠지만 그게 조그만 차이가 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팀의 결국은 마이너스 효과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정기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서 상위 시드를 받은 팀들이 그 플레이오프에 가서 진정한 플레이오프에서의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NBA나 NHL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 NBA에서는 뭐 이렇다 할 업셋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NHL에서는 지금 업셋이 아주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중립 지역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그럼 비교한다 그러면 NCAA의 마치 매드니스에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마치 매드니스는 이제 뭐 경기 수도 훨씬 많고 한 경기에 단판 승부니까 하키나 뭐 야구나 이런 종목처럼 뭐 7전 4선승제가 아닌 네. 단판 승부로 하는 경기에서는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상쇄된다 그러면 이변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NFL이 16경기 밖에 되지 않지만 이 경기 숫자를 다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도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16경기라고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 경기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프리시즌을 빼더라도 정기 시즌 9월부터 시작해서 슈퍼볼 뭐 2월 이때까지 하면 거의 반년을 시즌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그 반년 정도를 치르는 동안 이상 없이 시즌을 다 마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 네. 좀 의문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는 NHL이나 NBA 사례를 좀 보면 그 두 개의 리그들 뭐 다른 리그들도 뭐 지금 뭐 경기를 치르는 리그들이 있지만
뭐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경기를 잘 치르고 있어요. 소위 네. 이제 버블이라는 걸 만들어서 선수들을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거쳐서 선수들 다 이제 안전하게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선수들을 한 지역에 몰아넣은 거죠. 예. 특히 NB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 선수들은 이제 3개 호텔에 나눠서 올란도 한 도시에 예. 한 도시에 있는 3개의 호텔에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전혀 이탈을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격리 시스템을 갖춘 거죠. 격리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그 밖으로는 이탈을 못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올 테니 경기를 치르자라는 거고 NHL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NHL은 이제 토론토와 에드먼턴으로 나눠서 동부 컨퍼런스, 서부 컨퍼런스 지금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는데 근데 그럼 NFL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근데 왜냐하면 NBA 같은 경우에는 한 팀당 액티브 로스터에 15명밖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뭐 코칭 스텝이라든지 뭐 이런 인원들 합쳐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이제 풋볼은 뭐 둘째치고 메이저리그만 해도 네. 팀당 액티브 로스터가 26명에 마이너리그 선수를 콜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까지 한 지역에 몰아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메이저리그는 그 선수들을 다른 지역에 이제 위치하게 하면서 사실상 버블을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NFL은 액티브 로스터가 53명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55명으로 더 늘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프랙티스 스쿼드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이 많은 선수단에다가 코칭 스텝, 의료진, 네. 그다음에 뭐 기타 뭐 그다음 스태프들? 관계자들, 네. 스태프들 다 합치면 팀당 한 100명 정도는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3,200명이 되는 꼴인데 한 도시에 뭐 한두 개 호텔에 뭐 좀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이 몰아놓고 반년을 치를 수 있겠느냐. 네. 이게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쉽지 않죠. 그래서 경기 수는 16경기지만 반년 정도 이제 시즌을 운영하는 게 사실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옥스가 이제 물론 이제 선수들한테 안전을 강조하고 선수들이 네. 이제 뭐 외부와의 접촉을 이제 좀 금지시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루키 코너백 한 명이 여자친구를 팀 컴플렉스에 몰래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다가 발각이 돼서 네. 방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일단 모수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 튀는 선수들도 있고 그럼요. 브라운 같은 선수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AB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혈기왕성하고 그런 선수들을 6개월 동안 버블이라는 이런 곳에 몰아놓고 격리시킬 수 있느냐 네.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일단 시즌은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은 하지만 조금 저희는 우리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제발 슈퍼볼 보자. 좀 참아달라. 한 네. 시즌 내내 좀 경기 잘해서 그렇죠. 슈퍼볼까지 보여달라라고 좀 이렇게 비는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좀 건강하게 한 시즌이 치러졌으면 하는 마음은 이진만 의원도 그리고 저도 류재경 PD도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렵게 이제 뭐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왕 시작한 것 좋은 그렇게 시즌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영향이 올해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지만 예. 사실 코로나가 조기 종식 뭐 이미 조기 종식이라고 말하기는 늦었지만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이제 조만간 잡힌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의 영향만으로도 사실 이게 NFL에 미치는 영향은 올 시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NFL 시즌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기원한 것처럼 올 시즌을 잘 마치더라도 NFL처럼 사실 이제 대학 리그, NCAA도 똑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NCA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리그 운영을 못해서 지금 SEC 빼고는 다 뒤로 미뤘지 않나요? 뭐 일부 지금 뭐 좀 마이너 컨퍼런스들은 경기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즌은 오픈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을 미루기도 하고 인터 컨퍼런스 경기는 다 취소가 됐죠. 컨퍼런스 간의 경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진정한 챔피언을 가릴 수 있느냐라는 것도 좀 의문시되고요. 경기 수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그 경기 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뭐 컨퍼런스 내에서 이제 다른 경기들을 더 배치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 수는 억지로 맞춰가는데 여기도 또 어떤 변수가 있느냐? 선수들이 옵트아웃을 또 하고 있죠. 예. 스타 플레이어들이 옵트아웃을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이렇게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우려가 있느냐? 그럼 내년에 NFL 드래프트 시즌이 됐을 때 과연 팀들이 대학에서 이제 올라오는 선수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슈퍼볼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드래프트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 체력장하고 평가하고 이걸 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팀들이 신인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거고 예. 정확하게 좋은 선수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이렇게 발굴하기가 옥석을 가리기가 그만큼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프로데이를 이제 열었던 학교가 몇 안 됐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수들 중에서도 이 드래프트 컴바인에 초청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이 초청받지 못한 선수들을 평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옵트아웃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럼 전년도 테이프를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2020년 시즌 테이프가 아니고 19년 테이프로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지만 이 선수가 1년 동안 경기를 안 하면서 기량이 어떻게 됐겠느냐. 이거는 또 우리가 프로젝션을 하기가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정확한 선수 평가가 어려울 거다. 예.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프리에이전트 중심으로 팀빌딩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경기장이 이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가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느냐. 팀별 그리고 리그 전체로 봤을 때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레비뉴가 네.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리그에서는 내년도 셀러리 캡을 줄인다라고 선언을 했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 셀러리 캡이 팀당 약 1억 9,800만 불 예.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팀당 레비뉴도 그렇지만 리그 전체 레비뉴가 올라가면서 매년 셀러리 캡이 이제 증가되면서 원래는 내년에 셀러리 캡이 팀당 약 2억 1천만 불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영향으로 올해 이제 리그 전체 팀당 레비뉴가 줄어들면서 내년도 2021년도 팀당 셀러리 캡을 약 1억 7,500만 불로 줄이는 걸로.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최하점입니다. 예. 최하 1억 7,500만 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손실이 적으면 레비뉴 손실이 적으면 그보다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바텀 라인을 그 정도로 정해놓자라고 이제 리그와 선수협회가 합의를 한 거죠.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7,500만 불로 보면 올해 셀러리 캡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 정도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내년에 올랐어야 될 셀러리 캡 기준으로 따지면 약 17%가 하락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3,500만 불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네. 빠지는 거죠. 원래 있어야 될 셀러리에서 빠진다라고 그러면 근데 3,500만 불 정도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주전 쿼터백 연봉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포션의 연봉이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전 쿼터백이 아니더라도 이거 정말 특급 선수를 FA로 잡아올 수 있는 뭐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준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이제 3,500만 불 그러면 딱 러셀 윌슨의 연봉인데 네. 스타 쿼터백의 연봉 내지는 이제 뭐 다른 포지션에 뭐 1,000만 불급의 연봉을 받는 선수 한 3명 정도를 이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연봉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FA로 팀빌딩을 한다? 그것도 내년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코로나가 이제 올해 잡힌다고 해도 이 영향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 뭐 심지어는 그 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예.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커 보이는 NFL이기 때문에 내년 그리고 후내년까지 좀 어떤 모습으로 이어갈지 한번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본격적으로 이번 시즌 이제 전망 및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